준서가 사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거래처 피해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네. 거래처를 가면 네. 얘들에 대해서 공동대표에 대해서 뭔가 좀 많이 알 것 같아. 좀 나올 것 같으니까 네. 한번 가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 보통 이렇게 이런 공장들은 한 1, 2년 해서 트는 게 아니거든요. 꾸준히 어떤 신뢰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구나. 계세요, 선생님? 예, 이쪽은 또 어떤 피해를 받았을지.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아시죠? 예, 납품해 있다고 들었거든요. 와, 벌써 머리 아프다고 얘. 안에 들어가서 잠깐만 말씀 좀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예. 보통 공장이 보통 저런 규모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장보다 옷 공장은 뭐 좀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요? 이게 처음 오픈할 때부터 예. 내가 일을 했어요. 그제 벌써 한 9년 가까이 돼가는데 그때부터 했어요. 와 아, 양복 만드는 일만 만드는 공장이란 얘기죠? 예. 그래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야. 터지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가 좀 밀렸어요. 아, 코로나 때. 매달 이게 500, 1000 이래 밀리는 이게 1년 가니까 이게 8천, 9천 원. 코로나 시점으로 대금이 밀리기 시작했다. 그럼 사장님은 총 피해 금액이 얼마예요? 3만 원이 되지. 와. 저만한 그 영세한 공장에서는 사모금이 엄청 큰 거예요. 진짜. 우리도 그렇고 구두도 그렇고 말사스, 뭐 부속상해 안 걸린 데가 없어요. 전부 다. 나는 얘네들 우리 아들 갖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봐주고 뒤에서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이제 쟤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배신한 거지 해가지고요. 내가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이거 차은경을 써주라. 이제 둘이 하고 각각 차은경을 나한테 써줬어요. 개인적으로 법인이 아니고. 지불각서를 받았는데 그 가게가 만기가 10월 30일인데 그때 1억을 떼서 주겠다. 예. 10월 30일에 주기로 했는데 10월 초에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10월 초에 이게 터뜨려버렸으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물린 거지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희한테 의뢰해주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9년을 같이 일한 분들도 피해자셨어요. 저렇게 저런 공장에서 이제 운영하시는 저런 분들은 약간 비슷한 그 느낌들이 있어요. 뭐냐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면은 돈 좀 나중에 갚아도 되니까 하는 거 열심히 해. 요즘 힘들지. 보통 맞아. 그런 분들이 되게 그렇죠. 많으세요. 예,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저렇게 배신을 당하니까. 좀 나중에 줘도 돼. 뭐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는데 참 그 배신감이 크실 것 같아요. 좀 무책임합니다. 손님들한테 폐업 문자가 왔는데 여기는 뭐 폐업 문자 같은 거 미안하다 서 나한테 그런 것도 안 온 거예요? 팬 문자 안 오고 결합하지도 않는데. 이게 사장님 하신 많이 전화 좀 지금 전화 안 해줄 거야 전화 좀 하고 정말 전화를 안 받고 사장님이 있고. 계속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게 다 손자더라고 이게. 본사에 우리가 이제 얘네들 주변에서 다 가공부하고 일만 하면 되는데 폐업을 하더라도 좀 조치를 해놓고 폐업을 해야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면은 그 웨딩 회사 전화해서 우리 일위에서 문을 닫으니까 급한 사람들 다른 데로 돌려가면 웬만하면 다 다른 데 가서도 맞춰줄 수 있어요. 다 알 거 아니에요? 다 알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다. 하루만 만드는데 무지근한 거죠. 정말 나쁜 놈들이네요. 감사합니다. 대표들의 행방을 좀 알아봐야겠네요. 네. 직접 얘기를 들어봐요. 너무 궁금해요. 너무 이상해요. 진짜 잘 모르겠어서 얘기를 모르겠어, 직접 진짜.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들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과연 있을까요?
가보자고. 네. 있을 것 같아. 얼마 전에 만났던 거래처 사장님으로부터 두 대표가 작성한 지불각서를 확보해 주소지를 확인했습니다. 아, 주소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내 차은경을 써주라. 근데 둘이 하고 각각 지불각서를 올해 7월에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이 주소에 살고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가 보려 합니다. 네, 부자 탐정단은 지불각서 속 주소지로 찾아가 보는데요. 그곳에서 수많은 예비 부부들을 울린 두 명의 업체 대표를 과연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야 합니다. 있을까? 계실까? 아유, 저 기다림이 참 힘들죠. 아유, 아유, 고생하셨네요. 깜깜한 밤이 됐네. 날씨 춥다. 그러니까요. 밖에 있는 거야. 영하 8도인데. 새벽까지요. 자, 아파트 입구는 하나니까 분명히 오면 여기로 온다. 아, 진짜 추워 보이네. 온다. 온다. 잠깐만, 온다. 어떻게 알아? 아니냐? 진짜로? 예.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오! 자, 안녕하세요. 예. 시장. 자, 알아봤어요. 진짜로? 얘기 좀 들어봐야죠. 자, 한 대표를 지금 만났습니다. 어디를 했는데? 나머지 한 분이라고? 두 분 다 찾으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또 지하주차장에서 만나셨구나. 대표님 맞으시죠? 네네. 예, 잘 찾아왔네. 어디서 오셨는데? 탐정입니다, 탐정. 탐정 사무실에서 왔어요. 자, 지금 A 대표하고 B 대표를 우리 부자 탐정단이 지금 만났습니다. 다 만났어요, 지금. 예. 피해자들, 신혼부부들,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어요. 네, 궁금한 것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서 얘기 좀 하시자고요. 아니 여기 가까이서 그냥 빨리 와야지. 10월 11일 날 갑자기 그 폐업 통보 하셨잖아요. 폐업 통보는 아니고요. 이게 그리고 폐업은 아니니까 자꾸 폐업을 명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투자 유치를 그게 전날인가 최종적으로 결렬이 돼서 저희가 뭐 신규 고객을 더 받기에는 문제가 좀 커질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예. 만약에 운영을 해서 신규를 받았으면 피해자가 더 늘어났을 거예요. 뉴스 보도에 보면 피해 금액이 10억이라는데 대표님은 그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10억에 대한 집계는 뭐 전혀 근거 없는 것 아닌가요? 그게 뭐 700명이든 10억이든 600명이든 10억이든 뭐 전혀 그거는 사실과는 다릅니다. 10억은 아니다. 실제로 돈은 받았지만 물건을 드리지 못한 분은 명수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사실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300명 정도가 되고요. 보통 평균 잡아서 150에서 150만 원 정도 치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4억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추정치가 틀린데. 이쪽은 4, 5억 정도라고 예. 생각하고. 그러면 현재 피해자들한테 그 뭐 변제를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자, 그럼 변제는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는 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뭐 저희가 일단 뭐 변제에 관해서는 상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언제까지 며칠 날까지 자금이 마련이 돼서 변제를 하겠다 지금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 괜히 그분들이 또 그거 가지고 기대하셨다가 그렇죠. 네, 실망을 해서 더 큰 화가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거래처도 이제 그 좀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거래처 사장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가득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뭐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의 제 상황으로는 뭐 대표님 뭐 현재 하시는 일은
네,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상황이 좀 이쪽도 안 좋긴 그러니까요. 한가 이쪽도 봐요. 뭐 지금 이거 해서 면제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제가 하고 있는 대로 잘 돼서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게 되면 꼭 최선을 다해서 견제해야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 게 된 지 꽤 됐어요. 그 신규로 들어오는 고객 그 매출을 가지고 납품을 해야 되는 옷을 찾아가야 되는 고객들의 옷을 만들어서 그 사이클이 잘 맞아 돌아가서 여태껏 운영을 했던 방식이었어요. 애시당초에부터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갔었는데 뭐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신규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까 들어오는 수입이 납품을 해야 될 때 써야 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올해 초부터는 뭐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재정이 악화가 됐단 말씀이시잖아요. 마이너스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됐었던 거죠. 이게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그런데 왜 신규 고객을 계속 받았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질 않아요. 재정이 어려워서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었으면 신규 고객의 돈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회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라는 말씀도 그렇고요. 웨딩에서 그 계약금으로 받으신 돈이 있잖아요. 뭐 아까 말씀한 대로 뭐 법인 뭐 사업으로 그냥 쓰신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그건 기속된 돈이고 그 돈은 운영하는 데 쓰입니다. 업체 운영비. 그리고 그게 어떻게 쓰이던 간에 그게 재료비로 얼마가 쓰이던 가공비로 얼마가 쓰이던 간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운영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하고 지출을 하고 지불을 하고 이렇게 제가 그냥 뭐 이렇게 구도로 얘기한다고 해서 믿어주신다고 하면 사실 너무 좋겠어요. 근데 하늘의 맹세코 뭐 사행성이나 다른 투자나 주식이나 투자나 다른 데다가 추적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없었어요. 회사 운영하는 데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횡령한 건 아니다. 지금 정보만 가지고는 네. 사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판단 안 되죠. 판단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야 폐업하기 직전에 이거 받으면 당연히 내가 못 주는 거 아니야? 너 나한테 사기쳤네. 이해돼요. 근데 이제 이 사기와 관련된 조사받으러 가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아 나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속일 생각이 없었다를 적극적으로 해명할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폐업도 하지 않았다, 휴업 상태다. 그리고 이 돈들을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고 여기다 썼어요라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해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수사기관에서 해명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피해자분들한테 피해자한테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노력을 가지고 피해자분들한테 객관적인 자료를 해명을 했다라고 하면 이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피해자분들이 완납을 한 이유가 거기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옷이 원단을 수입해와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지불을 먼저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근데 이거는 법조인인 제 입장에서 보는 것과 일반인이 보는 시각에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더 너그럽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운영이라는 걸 하는 거고 그렇다면 매출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과정 중에 일정 부분의 어떤 과장이나 이런 부분은 왜냐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저 돈이 순수하게 옷 만드는 데 쓰여지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원단값만 따지면은 아니, 물론 거기 그렇긴 이제 한데. 여러 가지 또 뭐 여러 가지 품이 들어가니까 옷이라는 그렇죠. 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정보만 가지고는 사실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길한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회복이 네. 좀 어려울 돼도 그게 본질이죠. 오래 걸릴 것 네. 같다라는 피해 회복이 그런 안 되는 게 생각이 좀 가장 들어서 본질이죠.